자, 여러분이 제출한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곧 채점이 돼서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제가 채점 기준도 올려줄 거니까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10월이 지나고 11월, 12월이 되면 또 기말고사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이후에 과제가 이제 또 제시가 될 거니까 공지하는 대로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오늘부터는 4장에 있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단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왜 필요한지. 자, 예를 들어서 F1이 0이다. 즉 F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F1이 0이다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F2도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F3도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F의 50도 0이에요. 즉 F의 1부터 F의 50까지, 즉 1부터 50까지 대입했을 때 모두 다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F의 n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추측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여러분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나요? 지금 1부터 50까지 다 0이니까 1, 2, 3, 4, 5 이런 숫자를 함수에 넣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f의 n을 하면 0이 된다라는 추측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다 0이니까 어떤 n에 넣더라도 0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fn이란 함수가 알고 봤더니 n 곱하기 n-1 곱하기 n-50이다. 자, 이런 함수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f의 1을 계산을 했을 때 자, f의 1은 뭐가 되죠? 여기 넣으면 1 곱하기 0 곱하기 점점점 마이너스 49가 돼서 여기 있는 0 때문에 0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은 참이고 그 다음에 f에 2를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1 곱하기 뭐가 될까요? 지금 주어진 함수가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n-50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f에 2라고 하는 것도 자, 어떻게 될까요? n에다 2를 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은 여기가 n-2니까 0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48 그러면 0이 되겠죠. 아, 그래서 F2도 0이 되는 거구나. 이 함수에 만족되는 값이죠. 자, F3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다음 텀에 있는 값이 n-3일 테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0 곱하기 쭉 해서 마이너스 47까지 해서 0이 되겠죠. 곱하면. 자, 그리고 F의 50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쭉 계산해서 F의 50도 한번 생각해 보면 50 곱하기 49 곱하기 48 곱하기 점점점 마지막 0 해서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 이때 생각해 볼 것은 자, F1부터 F50까지는 다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Fn이 0이 될 것 같았는데 이때 F의 51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F의 51은 n에다가 51을 넣었을 때 51 곱하기 그리고 지금 이 함수의 정의를 보면 그 정수에서 시작해서 넣는 정수에서 하나씩 빼면서 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51, 50, 49, 점점점 해서 마지막 인수를 보면 n-50이니까 51 마이너스 50이 돼서 1이에요.
그럼 결국 51부터 1까지 주르륵 곱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첫 번째 숫자를 쓰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죠. 5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5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F의 50까지는 몽땅 0이었지만 F의 51은 0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측하건대 우리는 fn이 0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n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51을 생각해 보니까 5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모양을 봤을 때 또는 수열의 모양을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는 반드시 증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고 추측만으로는 우리가 사실을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쵸? 아닌 것을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수학적 귀납법, 그러면 이 증명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 한번 읽어볼까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명제함수 p의 n이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다음 두 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 단계, 두 번째는 귀납적 단계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제함수,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거기에 n에다가 n은 지금 자연수, 양의 정수 n이니까 사실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즉 명제 p의 원이 참임을 먼저 보이자, 즉 첫 번째 값이 참인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p의 1이 참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은 뭐냐면 모든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P의 K가 참이면 P의 K 플러스 1도 참이다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K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양의 정수기 때문에 여기 K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P의 1이 참이면 결론은 P의 2도 참이다. 그 다음 숫자인 거죠. 자연수로 봤을 때 그 다음 번째 숫자에 대한 명제 함수도 참인 걸 보이자. 그러면 지금 P의 1이 참인 걸 가정해서 참인 것을 알았고 보였고 그 다음에 P의 2가 참인 것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K를 2라고 생각했을 때 P의 2가 참이면 그 다음 P의 3도 참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자연수를 넣었을 때 참인 것들이 주르륵 연결돼서 마치 도미노처럼 앞에서 참이면 그 다음도 참이고 그 앞 것이 참이면 그 다음 것도 참이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서 결국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점 그리고 n번째에서도 몽땅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1부터 n까지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도 항상 참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p의 원을 먼저 생각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명제함수 그리고 또 그 다음 명제함수 가 계속 참인 것을 보여서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참인 것을 보이는 이런 증명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합의 공식에 대한 증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보면 n이 양의 정수이면 좌변에 보니까 1부터 n까지의 합이 되어 있고 우변은 2분의 n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열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 단원에서 아마 다뤘을 거예요.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에 대한 공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1부터 n까지, 즉 n이 만약에 10이다.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인 거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였는가? 자, 2분의 10 곱하기 11이니까 55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등식으로 표현된 이 명제가 사실인지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예제 1번의 이 명제는 우리가 명제 함수 P의 n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쵸? 지금 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n에서 성립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변수를 n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n을 1 플러스 2 플러스 n까지의 합, 그리고 그것이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단계가 뭐였냐면 일단은 P의 원이 참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P의 1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좌변은 뭐가 되냐면 n에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1부터 1까지의 합, 즉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2분의 n에다가 1 넣어서 1 곱하기 2가 되니까 약분해서 1, 즉 좌변하고 우변은 같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P의 2가 참인 것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쵸? P의 2를 생각해 보면 1 플러스 2가 좌변이 되고 2까지의 합이니까 즉 n까지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변은 2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약분해서 서로 같다는 것도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P의 1이 참인 것을 확인했고 2가 참인 것을 확인했고 계속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화해서 K번째 항이 참인 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 항이 참인 걸 보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것이 참인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K번째가 참인 것을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자, K번째는 이제 뭐 5번째가 될 수도 있고 6번째가 될 수도 있고 10번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K번째까지의 합이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2 플러스 K까지의 합이 되고 우변은 2분의 N 대신에 K가 들어가서 K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참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양변에 자,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한번 쓰고요. 자, 양변에다가 똑같이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1을 한번 추가해서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1부터 k 더하기 1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우변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해서 이제 통분해 봅시다. 그러면 k의 k 플러스 1 플러스 2의 k 플러스 1이 되고 2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묶어내게 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k 플러스 2가 자, 그래서 지금 관찰을 한번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P의 K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그 다음, 즉 1부터 K 더하기 1까지의 합은 P의 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명제함수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형태가 됐는데 이 우변의 모양을 보시면 자, P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여기 P의 n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되죠? 2분의 k 플러스 1, 또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으면 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값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자, P의 1이 참이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K번째도 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항이 참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 참이라고 지금 판단한 이유는 주어진 명제 함수를 만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따라서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이 지어주시면 돼요. 예제 2번을 볼게요. 자, 처음 n개의 홀수들의 합에 대한 공식을 추측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죠. 뭐냐면 일단은 추측을 한다. 근데 그 추측이 맞는지 아니면 참이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하는데 증명을 하는 방법에는 수학적 귀납법이란 방법이 있다.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이유는 비교적 증명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물론 증명해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될 경우에 많이 쓰는 증명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인 거죠. 일단 우리 이 문제에서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n개의 홀수들의 합에 대한 공식이니까 자, n은 1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 n개의 홀수들의 합, 지금 n이 1이라고 한다면 처음 한 개의 홀수들의 합이니까 그냥 1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n이 2가 되면 처음 두 개의 홀수의 합이니까 뭐가 되죠? 홀수? 두 개를 따지면 1하고 3의 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처음 3개의 홀수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3개. 그래서 1, 3, 5 더하는 걸 의미하고 n이 4일 때는 뭘 의미할까요? 그쵸. 처음 4개의 홀수들의 합이니까 1, 3, 5, 7 이렇게 4개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관계를 한번 추측해 봅시다. 첫 번째는 1이고요. 그 다음 1 더하기 3이니까 4인데 4를 생각해 보면 사실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일 땐 1, 3, 5 더한 건데 더하면 9잖아요. 그럼 9는 또 뭐죠? 3의 제곱이라고 봐도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n은 4일 때 1, 3, 5, 7을 더하면 16이네요. 그럼 이거는 4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규칙이 보여요. 그쵸? n이 1일 때는 1의 제곱이고, n이 2일 때는 2의 제곱이고, n이 3일 때는 3의 제곱이고, n이 4일 때는 4의 제곱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될까요? 따라서 나의 결론은 추측하건대 f에 n을 집어 넣었을 때, 즉 n이라고 하는 이 자연수를 집어 넣었을 때 결론은 n의 제곱이 된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우리의 추측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뭘 해야 한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n은 1일 때, 즉 첫 번째 값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거죠. 첫 번째 값, 그래서 f의 1. 즉 여기서는 명제 함수가 f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마다 우리 왜 어떤 건 p를 쓰고 어떤 건 f를 쓰는가 이런 거에 여러분이 집착 안 하셔도 돼요. 자, n은 1일 때 f의 1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f의 1은 여기 위에서 보듯이 1이죠. 그럼 이것은 1의 제곱이죠. 참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자. 즉 k번째에서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번째 k 플러스 1이 참인지 k 플러스 1에서 참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n이 k일 때 일단 참임을 가정을 하자. 자, 그리고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 k 플러스 1에서 참이 되는 걸 보이면 결국에 앞에 것이 참이니까 뒤에 것도 참이다. 이게 지금 성립한 거죠. 그래서 K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일 때 참이었더니 3일 때도 참이다. 그리고 3일 때 참이니까 4일 때 참이다. 이렇게 해서 도미노처럼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F값이 참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야 하는가? 항상
이것을 보여야 한다. k 플러스 1번째가 참이 된다는 걸 보여야 한다. 이걸 명심하고 여러분이 증명을 하셔야 돼요. 자,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f의 k는 k의 제곱이 만족된다. 이것이 참인 것을 가정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는 f의 k 플러스 1이 되고, 자, 그러면 f의 k 플러스 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추측에 의하면, 지금 한번 보세요. 앞에서 n은 1일 때 생각하면 1이었고, n은 2일 때를 보면 앞에 있던 1에다가 3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더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k번째라고 한다면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를 뭔가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k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k 플러스 1에서도 1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뭔가를 또 더해서 만들어지는 값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여기서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n이 3인 거를 k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그 다음 n이 4일 때는 k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번째에서는 1, 3, 5를 더한 건데 그 다음에서는 1, 3, 5에다가 뭔가를 또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뭔가를 더해준다. 그 뭔가를 더해주는 것은 결국 3, 5, 7이라고 하는 홀수를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2일 때는 3이 더해졌고, 3일 때는 5가 더해졌고, 4일 때는 7이 더해진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맞는 수식을 우리가 작성해야 되겠죠. 즉, 자, 생각을 한번 더 해보면, 첫 번째에는 1이 더해졌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3이 더해지는 거죠. 지금 이 순서대로. 자, 첫 번째는 1이 더해지고, 그 다음 3이 더해지고, 세 번째는 5가 더해졌고, 네 번째는 7이 더해졌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럼 세 번째는 5가 더해졌고, 네 번째는 7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그러면 결국엔 k 플러스 1번째의 값은, 즉, k 플러스 1번째의 이 값은 뭐가 되었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쵸. 앞에 있는 1 플러스 3 플러스 5를 앞에 있던 n은 3일 때의 값, 즉 k번째에서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다가 7을 더해준 것이다. 이런 관계로 생각해서 그 다음 번째 k 플러스 1번째의 값은 k번째의 값에다가 뭔가가 더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뭔가가 뭐냐면 이 순서대로 더해졌던 거죠. 그러면 K번째에 대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뭐가 될까요? 자, 여기 K번째 앞에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 7이 더해진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는, 자, 여러분 잠시 멈추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힌트는 이렇게.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3이 더해졌고, 세 번째는 5가 더해졌고, 네 번째는 7이 더해졌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 잠시 멈추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에는 2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것도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나오는 식인데, 자, 첫 번째는 1이 나오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3이 나오더라. 3이 더해졌다. 그러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k라고 하는 값, 즉 여기 k라고 하는 값은 k번째를 의미하고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번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자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전체 값이 2가 되면서 여기 전체 값이 3이 될 거예요. 그쵸? k에다 1을 넣으면 여기가 2가 되면서 즉 k 플러스 1번째 2가 되면서 전체 3이 된다. 이 관계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k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다 3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f의 3이라는 값이고 거기에다가 2에 3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에 1을 곱해서 7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F3에다 7을 더한 게 F4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 앞에서 확인했죠. 우리가 추측하건데 추측은 사실 지금 4가지밖에 못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참인 거 확인했잖아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식에 대해서도, 즉 어떤 정수에 대해서도 성립하게끔,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도,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도 성립하게끔 식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됐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는가? 자, f의 k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k가 k제곱이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의 k라고 하는 이 값은 k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텀을 가지고 오면 2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나온 결론은 f의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n이 k일 때 이것이 성립함을 가정했더니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인 이 식이 성립하는 걸 실제로 증명이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이렇게 똑같은 식에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즉 양의 정수인 거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우리는 f의 n이 n의 제곱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겠죠. n개라고 했으니까 셀 수 있는 거잖아요. 몇 개라고. 그리고 홀수들의 합에 대한 공식을 추측했고 그것에 대한 공식이 바로 n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 예제 2번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볼 건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바로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즉 어떤 방법에서도 증명이 안 되면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고 있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예제 2번을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